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피메일 리프로덕티브 시스템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몬슬리안 엔도메트리얼 사이클과 menstru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의 사이클리컬 프로덕션, 그러니까 이제 오뷸레이션을 기준으로 초반에는 에스트로겐 프로덕션이 많아지고 오뷸레이션 이후로는 프로제스테론의 프로덕션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사이클에 따라서 이 유테러스의 엔도메트리움의 프로리퍼레이션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시크리터리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프로리퍼레이션이 일어나고 시크리션이 일어나고 결국은 디스코아메이션, 얘네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menstruation의 과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리퍼레이션은 말 그대로 엔도메트리얼 시크니스가 계속 높아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시크리터리 페이지는 이런 엔도메트리움이 이제 프로리퍼레이션을 한 게 뭔가를 시크리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고, menstruation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면서 우리가 생리라고 하는 것으로 뭐 체외로 이제 다 나가버리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프로리퍼레이티브 페이지는 이 에스트로겐이 프레도미넌트한 요 시기라고 보면 되고, 세크리토리 페이지는 프로제스테론이 도미넌트한 요 시기라고 보면 되고, menstrual 페이지는 바로 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엔도메트리얼 스트로마는 기본적으로 에피세리얼 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프로리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페이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뷸레이션의 전 단계를 보통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스트로말 셀 그리고 에피세리얼 셀이 프로리퍼레이션을 하게 되는 요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리주기 4일, 7일 후부터 이제 오뷸레이션 전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해서 한 열흘 남짓 정도 되는 시간이 바로 요 과정인데, 이 과정은 결국 이 menstruation을 통해서 다 이제 에피셀리올 셀들이나 아니면 스트로마 셀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시 리에피셀리제이션 되는 요게 시작이 되면서 이 프로리퍼레이션 페이지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엔도메트리얼 시크니스가 당연히 프로리퍼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도톰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로마 셀의 숫자가 증가를 하고 엔도메트리얼 그랜드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블러드나 영양분 서플라이를 해주게 되는 새로운 블러드 베슬의 형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작은 경관에 있는 점액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배란 전에는 좀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란 흰자고 미끌미끌한데, 얘네들이 이제 프로리퍼레이션 페이지가 되면서 이제 오뷸레이션 전 정도가 되게 되면 이 씬하고 스트링지한 무코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액을 미끌미끌한 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끈끈한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씬하고 스트링지한 무코스가 되는 이유는 서비컬 캐널을 따라서 이 점액들이 정렬이 되기 때문에 스펌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 변화는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을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 작은 경관 점액의 변화를 가지고도 가임기구나 아니구나를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크리터리 페이지는 프로제스테론에 의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프로제스테셔널 페이지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뷸레이션 이후를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뷸레이션 이후에는 콜프스 루테움에서 프로제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다량으로 분비가 되게 되죠. 에스트로겐은 요만큼 자라났던 시크니스를 더 자라나게 해주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프로제스테론에 의해서 엔도메트리얼의 스웰링이 일어나게 되고 세크리토리안 디벨롭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엔도메트리얼 그랜드들이 이런 식으로 원래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놈들이 그 프로제스테론이 오게 되면 꼬불꼬불하게 자라나게 되고, 여기에 세크리토리 여러 가지 서브스텐스가 침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엔도메트리움에 공급되는 혈액량도 증가가 되고 리피드나 글라이코겐 같은 것들이 침착을 하게 돼서 퍼틸라이제이션 된 오뷸이 임플란테이션 했었을 때 영양분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얘네들한테 영양분을 더 잘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이 엔도메트리얼 시크니스는 보통 5에서 6mm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점, 이 세크리터리 페이지에 보통 이제 퍼틸리제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뷸레이션하고 1일에서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수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3일에서 4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이 팔로피안 튜브에서 유테라인 캐비티로 이동을 하게 되고, 오뷸레이션 7일에서 9일 정도가 됐었을 때 한 일주일 넘는 시간이 돼야지만 임플란테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 그 퍼틸라이제이션이 바로 앰플라, 팔로피안 튜브의 앰플라 부분에서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이제 스펌이 꼬불꼬불해서 유테루스를 지나서 팔로피안 튜브까지 와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퍼틸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요 기간, 이 팔로피안 튜브를 지나가는 요 기간에 있는 에너지, 결국 여러 가지 영양분들은 팔로피안 밀크라고 하는 팔로피안 튜브에서 시크레션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공급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유테런 캐비티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오뷸레이션 이후에는 들어오게 되는 건데, 얘네가 또 이제 착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 2, 3일, 3일에서 5일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유테라인 밀크라고 해가지고 유테라인 캐비티로 이제 엔도메트리움에서 시크레션 되는 여러 가지 영양분에 의해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착상이 되고 나면 이 임플란티드 오븐 자체가 트로포블라스틱 셀들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 분할을 한 게 엔도메트리움을 분해를 하면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영양분들을 쏙쏙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븐이 착상하지 않은 경우는 코푸스 루테움이 인볼루트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의 생성이 중단이 되고 menstruation이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menstruation 사이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감소를 하게 되면 엔도메트리움의 두께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블러드 베슬의 베소스페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프로스타그랜딘이나 여러 가지 바소컨스트릭터들이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엔도메트리움이 다 탈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베소스페즘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되니까 엔도메트리얼 셀들이 네크로시스, 그러니까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네크로틱 엔도메트리움은 탈락, 디스쿼메이션을 하게 되면서 생리 시작을 하고 한 48시간까지 지속이 보통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디스쿼먼트한 그 티슈들, 그리고 컨트랙터일 이펙트, 보통 프로스타그랜딘에 의한 것들인데, 얘네들은 유테라인을 컨트랙션함으로써 그 유테라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탈락된 이런 조직들을 다 쥐어 짜줘서 생리혈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리혈, 우리가 menstrual fluid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마다 뭐 양의 차이는 있어요. 양의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이제 블러드가 40ml 정도가 되고 세로스 플루이드는 한 35ml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디스쿼메이션 되어 있는 이 엔도메트리얼 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menstrual fluid 자체에는 그 파이브리노 리신이 있기 때문에 클로팅이 거의 되지 않아요. 아마 여하고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클로팅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블리딩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파이브론 리신 양이 충분치가 않아서 클롯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끈적끈적하면서 뭐 그쵸, 막 그 완전히 클로팅 되지는 않지만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말랑말랑한 그런 상태로부터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자, 생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4일에서 7일 정도가 되면 블러드 로스는 중단이 되고 리에피탈리제이션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 menstruation 될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제 류코사이트 역시 릴리즈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엔도메트리움이 이제 다 부서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 인펙션이나 이런 것들의 찬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류코사이트가 같이 릴리즈가 됨으로써 감염에 저항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피메일 먼슬 리듬의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GnRH하고 LH-FSH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GnRH는 펄세타일하게 분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 1시간에서 2시간마다 5분에서 15분 정도 릴리즈가 된 펄세타일 패턴으로 릴리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GnRH를 이제 릴리즈할 수 있는 센터는 하이포살라무스죠. 하이포살라무스에서도 이제 림빅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 이제 그 생리가 되고, 이 생식 활동 자체는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그런 뭐 이제 뭐 인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포유류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프리미티브한 그런 그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림빅 시스템에 있는 뉴로널 센터에서 이제 아큐에이트 뉴클라로 가서 GnRH 릴리즈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은 뭐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제 그 FSH하고 LH의 프로덕션을 막는 거고, 그리고 프로제스테론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피드백은 약하지만 에스트로겐에 대한 네거티브 피드백을 에스테로겐에 의한 네거티브 피드백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EP 자체가 하이포살라무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피드백은 좀 약하기는 하고, 이제 대개 GnRH의 프리퀀시, 펄스의 프리퀀시를 조절하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니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니빈은 우리가 이제 그 메일에서도 봤었죠. 설톨셀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하이포살라무스와 안테리어 피튜이터리 그레드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담당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리에서도 그라눌로사 셀이 이니빈을 분비를 함으로써 하이포살라무스를 억제를 해주는 게 뭐 기본적이기는 해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자, LH 설지라고 하는 것은 오블레이션 24시간부터 48시간 이전에 분비가 되는 LH의 분비죠. 그리고 이 시점에 분비가 되는 에스트로겐은 포지티브 피드백 이펙트를 가지기 때문에 LH하고 FSH의 증가를 이제 오히려 더 증가를 시켜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란 이후에 오바리안 E하고 P 같은 경우는 FSH하고 LH 분비를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억제가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 우리 LH 설지가 일어나는 기전은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이것도 뭐 잘 몰라요. 이게 잘 모르기는 하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파지티브 피드백이 어느 한순간부터 팍 열려버린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정확한 기전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고 뭐 좋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그냥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의학 지식이 굉장히 깊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가뿐하게 외워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다.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연구를 가지고, 마우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든,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하든, 연구를 해서 알아내면 박수를 쳐줘야겠죠. 자, 콜프스 루테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릴리즈를 일으키게 되고, 얘네들이 또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LH하고 FSH의 분비를 억제를 한다. 이 정도. 폴리큘러 그로스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리 2일, 3일 전부터 콜프스 루테움에서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형성이 감소가 되면서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풀리면서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생리가 시작이 될 때 LH하고 FSH가 확까지는 아니죠. 이 정도면 확입니다. 썰지는 뭐 넘사벽이고 서지 말고 이제 요때 증가가 되는 게 꽤 많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오바리언 폴리클의 성장을 유도를 해주게 되고 점진적으로 에스트로겐 시크레션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레오블레이터리 설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스트로겐의 포지티브 피드백, 왠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LH 설지가 오게 되면서 오블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콜프스 루테움이 형성이 되고 EP 생성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LH 설지가 없으면 LH 설지가 충분하지가 않으면 오블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블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콜프스 루테움의 형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 오블레이션이 돼서 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라눌로스 셀과 세카셀이 콜프스 루테움이 되는 건데 오블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콜프스 루테움을 형성할 수 있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제스테론의 시크리션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들이고 이 세크리터리 페이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면 정상적인 사이클보다 뭐 며칠 정도 일찍, 뭐 일주일 정도 일찍 이제 맨스트루에이션이 시작이 된 그런 것들이죠. 자, 푸버티 이후에 초반에 몇 사이클은 오블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시동을 거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오블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딱딱한 그런 것도 있어요. 세카 자체가 세카하고 오바리의 캡슐 자체가 푸버티 이후에 초반에는 좀 딱딱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블레이션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도 잘 일어나지가 않는 특징이 있고 폐경 이후에 사이클 몇 사이클이 진행이 될 텐데 이때도 이제 언오블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의 일생을 봤었을 때 유린에서 나오게 되는 에스트로겐 양을 보게 되면은 푸버티에는 이제 좀 이제 그 사이클 자체도 굉장히 길거나 정상적이지가 못하죠. 이러다가 얘네들이 그러니까 푸버티가 완전히 되고 이제 성인이 됐었을 때 보통 13세에서 한 40세 중반까지가 우리가 가임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를 보게 되면은 20대와 30대의 아주 초반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에스트로겐 양을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menstruation 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나도트로픽 호르몬이 푸버티의 성인 수준으로 증가가 되면서 이제 릴리즈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소아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소아의 오바리나 피추어터리 글랜드에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풀 펑션이 가능하기는 하는데 얘네 이때 이 시절에 이제 menstruation 사이클에 안 돌아가는 이유는 이제 하이퍼살라무스가 GnRH 시크레션을 적절한 양으로 시크리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가 시작이 되지가 않겠죠. 에스트로겐 시크리션은 언제부터? 푸버티부터 증가가 많이 되게 되더라. 그리고 menstruation 사이클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죠. 그리고 메노포즈 이후에는 시크레션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이 고나도트로피는 피메일에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죠. 네거티브 피드백이 풀려버리게 되니까. 자, 메노포즈라고 하는 것은 결국 menstruation 사이클이 일레귤러해지고 어노블레이션이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메노포즈가 되는 원인은 버닝아웃이에요. 버닝아웃. 결국은 이제 레프로덕티브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오바리의 양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 45세경 이후부터는 굉장히 적은 양의 프리모디아 폴리클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리에서 에스트로겐 생성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 에스트로겐 양이 특정 농도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줄게 되면서 FSH하고 LH양이 증가가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메노포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바리의 버닝아웃에 의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부재가 되면서 핫플러시, 얼굴이 굉장히 빨갛게 변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숨이 이제 좀 차진다거나 일리터빌리티, 굉장히 좀 이제 불안해진다거나 아니면 쉽게 피로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앵자이어티, 이제 고민이나 아니면은 걱정이 많아지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심텀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본의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스테오포로시스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에스트로겐 투여를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피메일 섹슈얼 액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되죠. 여성 역시 남성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심리적이나 육체적인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메일 섹슈얼 디자이어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성의 성욕은 menstruation 사이클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오블레이션 근처에서 피크를 치게 되고, 이때 중요하게 되는 게 에스트로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성의 생殖기계를 보면은 남성이랑 거의 상동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티스가 오바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클리토리스는 이제 글랜즈라고 보면 되고, 요 부분 버자이널 보면은 라비아 메이저라나 마이너라 같은 경우는 일렉타일 티슈죠. 피너스의 일렉타일 티슈하고 상동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글랜스 피너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크리토리스 역시 여기에 있는 글랜스 부위, 이 글랜스 피너스와 비슷한 이 부위가 섹슈얼 센세이션의 이니시에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남성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크리토리스를 통한 섹슈얼 센세이션은 푸덴달이나 세이크라 프렉터스를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로 가고, 얘네가 브레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남성에서도 마찬가지죠. 로컬 리플렉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성 역시 로컬 리플렉스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메일 이렉션도 일어나기는 하죠. 근데 남성처럼 이제 급박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크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니글렉트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메일 이렉션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있어서도 이런 이렉션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메일과 똑같아요. 파라시mpathetic 스티뮬레이션 그리고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조절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파라심파세틱 같은 심파세틱 너버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 그리고 나이트릭 옥사이드 릴리즈를 함으로써 이제 이렉타일 티슈에 다이엘레이션을 유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렉타일 티슈에 블러드의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성 성기에서도 중요한 게 되는 것은 인터코스를 할 때 루브리케이션을 담당을 해주는 걸 거의 여성 성기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바르솔린 글랜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쿠퍼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루브리케이션에는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버자이나 전체에 릴리즈가 되게 되는 바르솔린 글랜드를 통한 여러 가지 라비아 마이너라 뒤쪽에 있거든요. 보통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플루이드들이 무코스를 시크리션을 하게 되면서 루브리케이션을 담당을 해주게 됩니다.
피베인 그러니까 오르가즘 같은 경우도 이제 남성의 에미션이나 이제큘레이션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올가즘이 오게 되면 퍼틸리제이션 레이트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게 되죠. 로컬한 섹슈얼 스티뮬레이션이 온다. 그러면은 리플렉스가 오게 되면서 포스테리어 피추트리 글랜드에서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옥시토신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지만 무언가를 쥐어 짜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돼요. 이 옥시토신 분비는 이 페리니얼 머슬 있죠. 페리니움에 있는 머슬의 리드미컬 컨트랙션을 유도를 해주면서 서비칼 캐널을 다이알레이션을 시켜주게 되고 유테라인이나 유테라인에 있는 모틸리티, 유테라인 머슬의 움직임, 그리고 팔로피안 튜브에 있는 머슬의 움직임까지도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스펌이 유테러스로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펌 트랜스포트를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분비가 되는 이 피메럴 오르가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남성과 마찬가지로 오르가즘 이후에는 세티스팩션도 오고, 그리고 뭐 굉장히 평온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레졸루션이 오게 됩니다. 자, 피메일 퍼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오바리에서 익스펠되는 오뉩은 24시간 정도 퍼타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스펌이 제공되어야지만 퍼틸리제이션이 가능할 거예요. 스펌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살죠. 피메일 리프로덕티브 트랙에 들어오게 되면 5일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5일 동안 어떻게든 그 팔로피안 튜브의 앰플라까지 얘네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을 계획하는 분들한테는 오뷸레이션 1일에서 5일 이전에 인터코스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그렇게 돼야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임법은 배란 주기법입니다. 배란 주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란이 언제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가 언제 이제 배란이 되는지, 언제 생리가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menstruation 사이클을 따라서 그 오뷸레이션이 언제가 되는지 예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28일 주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개 menstruation 사이클 13일, 15일경, 한 14일 한 그 전쯤에 오뷸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죠. 28일 주기라고 하면 이 주기에 14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사이 오뷸레이션이 될 거고, 40일 주기라고 하면은 14를 빼면 26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사이 오뷸레이션이 되는 거고, 21일 주기 같은 경우는 21일에서 14를 빼게 되면 7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정도의 오뷸레이션이 되니까, 요때 그 인터코스를 하게 되면은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요때를 피하면 또 그 피임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오뷸레이션 전 4일, 후 3일 좀 길게 인터코스를 피하면 피임이 가능하게 되고, 이 배란 주기법을 사용한 피임 성공률은 한 75에서 80%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더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피임을 하기 위해서는 필이라고 하는 약물을 먹게 되죠. 피임약을 먹게 됩니다. 오뷸레이션은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죠? LH 설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LH 설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스트로겐이랑 프로제스테론 레벨이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야 요 LH의 설지가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LH 설지가 일어나기 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해야 얘네들이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을 이룰 텐데, 이때 에스트로겐을 그냥 투여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LH 설지가 억제가 됨으로써 오뷸레이션이 억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게 되는 약물들, 피임약은 대부분 신세틱한 프로제스테론과 소량의 에스트로겐을 줌으로써 정상적인 생리주기 변화를 시키지 않고 피임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menstruation 사이클 1일부터 21일간 매일 하루하루 하나씩 복용을 하게 됩니다. 얘네는 그 에스트로겐과 그 프로제스테론의 그 용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시작 전부터 하루 다른 용량의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먹어서 생리주기를 새로 맞춰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생리주기에 보면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LH 설지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 그 오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원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1일간 복용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7일간 휴약을 하게 되고, 이 휴약을 하게 되면 2일에서 4일 정도 이후에 월경이 시작이 되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그 유명한 게 머시론이랑 마이보라죠. 얘네들을 보게 되면은 다 신세틱 프로제스테론과 이제 에스트로겐이 합쳐진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신세틱 호르몬을 쓰는 이유는 이제 지속 시간이 길죠. 리버에서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여성들에게 너무 많은 호르몬을 투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피임률은 90% 이상, 굉장히 피임률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물론 피임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써도 돼요. 이거를 이런 피임약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피임의 목적인 것만은 아니고, 생리불순이나 불규칙적인 생리할 때 배란 조절용 피임약을 주기 때문에 증상 및 주기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아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menstruation 사이클이 계속 바뀐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4일 주기기는 28일 주기기는 하지만 뭐 어쩔 때는 뭐 14일 만에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48일 걸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주기가 계속 변하게 되는 이제 그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피임약을 먹게 되면 리셋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양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시켜줌으로써 이 생리 주기 자체에 리셋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생리 불순이거나 아니면은 불규칙적인 생리가 됐었을 때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을 해주기도 해요. 자, 그리고 사후피임약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가 보통 주게 되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배란을 억제를 해버리게 되는 약물이 있을 수가 있고, 이때는 배란 전에 우리가 먹는 약이 되겠죠. 혹은 정자의 이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리프리스탈이라고 하는 약물 같은 경우는 프로제스테론 리셉터에 결합을 해가지고, 프로제스테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뷸레이션에서. 근데 요거를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난포의 파열을 억제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스티그마의 디제너레이션 자체가 억제가 돼버려서 배란을 억제시키는 약물이고, 레보노 게스트럴 같은 약물 같은 경우는 정자의 이동을 억제를 시켜주는 약물인데, 이거는 이제 점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서 정자 이동을 방해를 합니다만, 굉장히 이건 빨리 줘야 돼요. 원치 않은 그런 인터코스가 있거나 원치 않게 아기를 이제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질 때 굉장히 빠르게 투여를 해줘야 되고, 이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배란 조준의 피임약을 복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과량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약물이고, 효능도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이머전시 할 때 쓰는 거고, 일단 쓰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퍼틸리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오뷸레이션의 페일리어,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나도트로픽 호르몬들의 하이퍼세크레션이거나 아니면 피지컬하게 오바리안 캡슐이 너무 두꺼운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배란이 잘 되지가 않겠죠. 오뷸레이션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유린에서 이제 그 프로제스테론의 메타볼라이트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오뷸레이션이 돼야지 프로제스테론의 양이 높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바디 템퍼레이처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뷸레이션을 하고 나면 바디 템퍼레이처가 일정 기간 동안 0.3에서 0.5도 정도 증가가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그거 합니다. 굉장히 이제 여성의 그 체온이 높아져요. 이거는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계속 이제 같이 부대끼다 보면은 이 온도가 높아지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 템퍼레이처가 높아지게 되면 오뷸레이션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나도트로픽 하이퍼세크레션의 경우에는 HCG만 투여해도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불임 치료 시에 많이 사용되기는 하죠. 그래서 HCG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오뷸레이션 유도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바로 HCG다라고 보면 돼요. 또한 여성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자궁 내막증일 거예요. 자궁 내막 세포들 같은 경우는 menstruation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반복이 되는 그런 티슈인데, 엔도메트리얼 티슈가 펠로피안 튜브를 따라서 역류를 해서 펠빅 캐비티로 역류를 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자, menstruation 사이클에 따라서 이 펠빅 캐비티로 흘러나온 이런 그 자궁 내막 세포들 역시 이 menstruation 사이클에 따라서 성장이 돼요. 성장이 됐다가 이제 탈락이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브로시스가 유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안에서 그 엔도메트리얼 티슈가 계속 탈락이 된 세포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자라났다 탈락됐다 그러면서 파이브로시스가 유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핀브리아의 모틸리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오바리에 이렇게 들러붙게 되면 오바리에서 오뷸레이션을 억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임이 유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로, 요즘 복강경 수술 보통 많이 하죠. 이 유착된 부위나 협착된 부위 혹은 흘러나온 엔도메트리얼 티슈를
이제 다 제거를 해주게 되는 게 치료 방침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살핑자이티스는 팔로피안 튜브에 있는 인플라메이션인데 뭐 어떤 이유로든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인펙션을 일으키게 되면 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게 되니까 팔로피안 튜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이 되게 돼서 불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테라민 서비스에 있는 업너멀 무코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것도 인펙션이죠. 인펙션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이제 그 락토바실루스나 우리가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상재균 이외에 다른 종류의 균이 웃자라 버리게 되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에스트로제네이스 무코스가 이제 스트링지하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야지 스펌을 가이드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인펙션이나 아니면 서비컬 캐널에 그 앱노말리티가 있거나 인플라메이션이 있게 될 때는 뭐 무코스 플러크가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얘네가 어디에 뭉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스펌의 정상적인 이동을 방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피메일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한번 그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프레그넌시와 락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진행을 해보죠.